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요즘 맹활약하고 계시는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저 이봉규 TVN 처음 오시는데, 아이고, 요즘에 아주.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이쪽에다. 물건 넣을 데 없네.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아이고 아닙니다. 와주셔서 비 오는데 빗속을 뚫고 차가. 아이고 이 조국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예. 청문회를 하기는 내일, 했어요. 하기로 내일 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예. 어떻게 한국당에서는 잘 승산이 있는 겁니까? 이거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다는 이런 불길한 또 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해도 네. 사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안 나왔습니까? 네. 솔직히 네. 뭐 부인의 서류 표창장 위조 문제까지 지금 다 그러니까요.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어떤 형식으로 청문회가 돼도 충분한 이 조국 후보의 까도 나오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럼 이번 예. 청문회에서 그냥 확인만 해도 그 정도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뭐 이만큼 지금 새로운 사실이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예, 이거 더 이상 뭔 예. 뭐는 엄청난 비리가 당하는데 이 비리를 근데 조국은 지난번에 뭐 국민과의 대한지 뭔지 저 기자들하고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50번 이상을 예. 모른다. 예. 이번에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난번에는 추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이번은 그 의원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발 내밀으면 내밀어도 다시 이렇게, 다시 자료를 물고 예, 들어주고.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시간이 지금 뭐 의원들한테도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미 지난번에 나온 얘기들이 한번 스크린 됐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예상해서 네. 질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서 질의 답변이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당에서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나오는 거 뻔해요. 시간이 뭐 7분인가요? 7분, 5분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아직까지 협의가 덜 돼서 네.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 덜 돼 5분이든 있어요. 7분이든 근데 이제 질문하는데 일단 시간이 가잖아요. 예. 뭐 30초 내지는 1분이 가잖아요. 질문하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조국이가 예를 들어서 뭐 모릅니다로 하면 또 공격하면 되는데 뭐 주저리 얘기하면 시간을 끌면서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부인이 했는데 나는 뭐 관여 안 했고 뭐 이러면서 결국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결정적으로 딱 이렇게 이제 조국 후보의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좀 다른 게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과거의 조국이 있습니다. SNS에 모든 걸 다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가 딴 사람은 이제 질문을 하더라도 처음 이제 그 예상되는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이지만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에 SNS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얘기가 다시 또 이제 나올 거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급 안 한 주제가 없습니다. 장학금 같으면은 경제 상태가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본인이 않습니까? 얘기했고. 예. 그런데도 본인은 가는 데마다 자기 애들은 가는 데마다 받았거든요. 장학금 먹튀도 있더라고요. 받아놓고는 그 학교 안 다녔어. 야 나는 세상에 살다. 그거 정말 이상하죠. 서울대 환경대학원 지금 환경대학원. 말씀하시는 예, 예. 건데 거기는 8월 달에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이미 그때 부산대 가서 면접고사를 7월인가 이제 면접까지 치렀거든요. 이미 안 가던 걸로 이제 확정이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렇죠. 면접 치르고 그쪽에 합격하면은 부산대 간다. 예. 이런 상태에서 8월 달에 이제 이걸 인마이 포켓하고 예. 그러고 나서 어제 얘기는 반환하려고 뭐 해봤다 네. 얘기하는데 뭐 저 장학회 측에서는 네. 뭐 반환하겠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예. 반환 문의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돈을 자기 완전히 그건 뭐 파렴치한이죠. 파렴치죠. 이미 예. 그 날짜로 보면은 부산대 의전원에 본인도 직접 애를 데리고
직접 그 면접할 때 갔다고 갔더라고요. 예. 갔기 때문에 알지. 예, 알죠. 그러면 뭐 장학금 받아서 그 부산대 의전원 가면서 이거 먹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 네. 학기 중간에 저쪽에 가기로 이제 확정이 되거나 하면은 반납해야죠. 반납해야죠. 그게 보통이고 그런 경우가 뭐 드물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이 경우는 경제 상태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주장을 그렇게 세게 하신 분 또 뭐 그 당시 이제 우리 여당 후보 뭐 장관 윤병세 후보자가 네. 5번 연속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하고 얘기하신 분이 이 반환하려는 시도조차도 안 했다는 게 이제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본인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도망가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반환하려고 했다고 또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 반환하는 방법이 없었다. 뭐 또 이런 예, 것도 규정이 없다고 규정이 뭐, 없다고 예, 또 그렇겠죠. 그래요. 예. 이런 게 그 너무나 지저분한 겁니다. 가증스럽고요. 예. 그 액수도 크더라고요. 400만 원씩이니까 두 번 예, 800만 800 몇십만 원이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학생들한테는요. 아이, 대단한 돈이죠. 아유, 예. 이 그- 80만 원도 큰 돈인데. 예, 어떤 사람들은 끼니가 없어서 아, 그럼요. 자살하는 가족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애들이 장학금 없어서 알바한다고 해서 휴학하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 따님이 이렇게 먹기만 하고 이렇게 다른 학교로 도망까지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장학금은 학기 시작도 안 했는데 입학하기도 전에 받았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장난이네. 제 생각에는 이게 3월 입학인데 2월 달에 이제 예, 지금 2월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가 하고는 저 학생이 조국 저 교수의 아들이다, 이제 자녀다, 자식이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준 거면은 뭐 성적이 우수해서 줬다든가 뭐 뭔가가 이 설명이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줬다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입학하기 전에. 예, 그건 학생이 아직 학교에 안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서류로만 보고 뭐 알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조국 후보자의 뭐 딸이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걸 알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연락을 하고 그 연락을 받은 장학회 쪽에서 이런 조치가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야죠.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그런 거를 또 모른다 그러면. 예, 과거에 본인이 SNS 하면서 했던 행태로 보면은 얘기 대번에 그냥 쉽게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너뜩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과거의 조국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제 워낙 두꺼운 분이기 때문에 예. 혹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냥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번에는 몇 가지는 죄송합니다. 그건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코스프레. 그럴 수 있다고 사과하는 생각합니다. 코스프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과하기에는 SNS에 올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과를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지금 뭐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또 사과하실 생각 있냐면 사과하겠다고 해야죠. 뭐 윤병세 장관에 대해서 자녀가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거하고 비교하면은 이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은 이것도 사과해야죠. 위장 뭐 매매 부분 위장 예. 위장 그 뭐죠? 주소 이전하는 거. 위장전이 위장 전입 예, 문제. 예.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다 설명해야죠. 다 설명하고 그 내용이 그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이제 이렇게 막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으면은 본인이 그만둬야죠.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그만둘 마음이 지금 없어 보여요.
문재인 씨도 이제 철회할 마음이 이 시간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청문회에서 어떻게 자신 의원님은 저는 청문위원이 청문위원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청문위원이 예, 아니신데 예. 그래도 한국당의 뭐 중진이시니까 그 작전이라고 그럴까 뭔가 그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만은 각오라고 그럴까? 예, 이번은 한국당으로서도 거의 그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 분담이라든지 서로 이제 그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작전을 좀 저희들도 잘 짜서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한 이 해결책을 좀 어느 보여야 정도 결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이 한국당이 이번에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의문을 품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했던 자료들을 오늘 다른 의원들한테 전부 지금 다 다 분배를 다 해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뭐 물으면 됩니다 하고 자료까지 다 붙여가지고 뭐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다 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청문위원들한테 모든 게 포커스가 가서 잘 되게 이렇게 노력합니다. 곽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마음들일 텐데 다 예. 이제 뭐 고함을 지르고 빡지르고 해도 저쪽에서 뭐 실토를 안 하고 오리발 내밀고 모른다고 그러고 일부분만 조금 죄송하다고 그러고 얼렁뚱땅 넘겨서 문재인은 또 강행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이제 그 상황을 뭐 우려는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앞에 이제 계속 모릅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기자간담회 할 때는 추가 질문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조금 이렇게 붙여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저녁에 늦게 이제 그 내용을 좀 아는 기자들이 들어가서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 전체 처음 상황은 뭐 달라진 거죠. 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위장전입 문제 뭐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그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물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그 사회 보는 분이 빨리 이제 끝내고요. 잘라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그것도 또 엉터리죠. 대국민 기자회견 한다면서 사회는 민주당 의원이 보고. 그게 뭡니까? 그 반칙. 그럼 사회를 무슨 기자가 일단 기자가 본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사가 본다든지 그래야지. 자당 의원이 사회 보면서 자르고 자기끼리 다 해버리고. 국민이 관심 있는 주제 같으면은 이 의원, 이 기자, 저 기자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궁금해하는 걸 물어가지고 그 주제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이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물으면 자기 답변 해버리고 그럼 끝, 뭐 해명 끝.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은 이게 또 재탕되면 어떡하나. 물론 지난번보다 그 어린 젊은 기자들하고는 좀 달리 그래도 베테랑 이번에 청문위원들이 그래도 베테랑 저격수를 포진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김도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해주길 기대하는데 워낙에 상대가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겪고 오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서 쉽게 그렇게 양심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걱정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새로운 얘기를 그 기존에 했던 얘기만 반복하지 말고 좀 새로운 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어차피 답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다 하는 게 예상되어 있는 만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지난번 얘기할 때 가령 본인이 집을 세 채를 이제 아파트 세 채를 유학 갔다 오자마자 산 거에 대해서 이 자금 출처가 어디냐. 아버지 회사는 부도 났고 대출 받은 돈은 행방이 10억 정도 행방이 묘연한데 갑자기 유학 갔다 오더니 아파트를 샀다. 그 돈 출처가 뭐냐?
밝히는데 안 밝히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한 게 부인이 회사에 그 취직해서 급여를 모은 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니, 현금을 유학 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현금을 유학 가서 현금을 가지고 나갑니까? 못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외환관리법에서도 안 돼요. 예, 예. 그 얼마를 그때 가지고 나갔다. 예.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 그래요. 근거로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년 동안 그 급여 축적해서 아파트 그 살 정도의 돈이 나옵니까? 그 시대 그 어림도 없는 되죠. 유학 신분으로 유학하면요 돈이 모자라요. 항상. 들어가죠. 아무리 예, 좀 예. 넉넉한 예, 집안이라도요. 예. 돈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이 많이 있었다고 해도 현금이 있었다고 하면은 국내에 예금을 해두든지 부동산을 사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유학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현금이 있으면은.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아니 부인이 현금 모았다, 현금 가지고 있었다고 지난번에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 그 현금 어떤 그 유학 갔을 때는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땅에 파묻어 놨었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봐야죠. 그 땅에 파묻었으면 왜 파묻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의 흐름으로.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자료를 준비했나요? 한국 이제 땅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난번에 답변이 1차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캐치해서 질문을 해 들어가야 된다. 질문만이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나요? 다 여러 뭔가 뭐 꼼짝 못할 거. 그 이 정도 꼼짝 못하게 해도 저렇게 이제 하는데 그만큼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만은 아마 내일 어느 정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들 가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 반추해 보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청문회에서 막 오리발 내밀다가 뭔가 이렇게 증거 자료 녹취라든지 뭐 아니었다 근데 녹취해서 딱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총장 때 그 기자한테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준비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그것도 그런 거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거는 아직까지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예. 그 이번에 그러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는 우리가 조국을 잡는다. 100으로 따질 때 몇 프로 정도로 잡는다 이렇게.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국 후보가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본인 답변이 한번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뭐라고 얘기할 거다 하는 게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얘기 한번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한번 걸러진 겁니다. 기자들이 조금 이제 빈약하게 묻긴 했지만 그걸 다 모으면은 본인 답변이 이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거 물으면은 답변이 뭐다 하는 게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조국은 거기도 전략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지난번하고 다른 또 뭐가 이렇게 싹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무리 뭐 얘기해도 말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부인이 그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다. 이 답변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어디에 보관했냐, 어떻게 보관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으면은 이건 이제 답변이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얘기한 게 이런 효과를 이제 발휘할 거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조국은 이번 청문회 때 꼼짝없이 한번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90점 이상은 이번에 보낸다. 90점까지는 솔직히 안 될 거고. 상대하고는 또 강하니까. 예, 70 정도는 저희들이 아마 상당히 괜찮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좀 섣부른 예측이지만 이번에 만약에 한국당에서 조국을 낙마시키지 못하면 그대로 강행하면
우선 제일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문재인한테 분노하고 두 번째는 조국한테 저런 파렴치하게 야 그렇게 해서 법무장관 하려고 그러냐 도국한테 분노하겠지만요. 세 번째는 한국당으로 가요. 예. 왜 못 막어? 우리가 당신들을 그렇게 밀어주는데 아니 국민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 화살이요. 국민들이 희망이 없죠. 엄청 예. 자유한국당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번에 비상한 각오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저희들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도록 지금 대비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봐 주시죠. 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 근데 뭐 의원들끼리 핵심 의원들끼리 야 요거는 내일 넌 조국 넌 꼼짝 말아라. 한 거 뭐 하나 있나요? 자세히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나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아닌 영뭐저 옛날에 했던 얘기만 이렇게 다시 그건 아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 자, 좀 안심이 돼야 되는데 내일 좀 기대를 하고요. 아주 조국 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예. 하여튼 내일 하여튼 한국당이 진짜 이게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게 되면은 이게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이걸 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끌려가니까 여기서 운명이 1차 결론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에서 결판이 날 텐데 총선 전에 이렇게 이거 통과되면요 안 돼요.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이제 그 사실은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할 때 인사 검증 제대로 잘 못했지요. 예. 또 저 공직기강 제대로 뭐 확립도 못하고 뭐 그렇죠. 민정수석 업무로는 제대로 이제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러가라는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막상 이제 이번 청문회에 와서 보니까 이 조국 후보가 청와대에서 뭐 했냐고 지금 보니까 SNS 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투자해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 찾아가는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사리 사욕을 챙겨가는 사모펀드를 하고 있고 SNS 하기 바쁜 분이 언제 인사검증하고 언제 그렇죠. 그 공직자들 감찰을 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민정수석 들어가자 말자부터 사모펀드에 돈 넣어가지고 뭐 사업권을 따내고 뭐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갔다고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인사검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 곽 의원님께서도 민정수석을 하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 하나라도 안 하려고 멀리하고 안 하려고 저희들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게 들어가자 말자부터 사모펀드 합니까?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엄청난 돈을 또 쏟아붓고. 그렇죠. 예. 거기다 하나 빠졌네. 그 자식 스펙 쌓는 일. 그러니까요. 이런 일 하기 바쁜데 언제 지금 스펙 만들어 주느라 바쁜데 언제 민정수석 일을 합니까? 민정수석 얼마 민정수석이 할 일이 없는 자리입니까? 아니 바쁘죠. 아니 해보셨잖아요. 그 자리가 바쁜 자리죠. 예.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신없이 이제 뭐 오전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봐야 되는 거, 챙겨봐야 되는 거, 뭐 검토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속 또 회의도 또 많고요. 그 이제 그렇게 하기에 바쁜데 이분은 SNS만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식 스펙 자식 스펙 쌓아주러 다녀야죠. 또 사모펀드 해서 그 돈 굴려야죠. SNS 또 막 열심히 써야죠. 민정수석도 SNS를 또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 비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SNS 써도 되나요? 본래 자기 업무가 아니죠. 자기 업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업무 영역이 뭐 사정 관련 업무라든가 뭐 그 인사 검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게 자기 본연의 업무지 않습니까? 이 업무도 정신없는데 엄청 바쁘죠. SNS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관인 게 지금 사모펀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녀 스펙도 쌓아주러 다니거나 해야죠.
이런 일을 하시니 수석실이 이제 민정수석 예, 예, 청와대 예, 가셨어요. 예. 수석실이 저 수석은 독방이 있죠. 있죠. 예. 어떻습니까? 독방이 어느 정도 크게 됩니까? 뭐 사실은 그 시설은 넓고 이래서 아니, 그래도 크기가 어느- 이거 한 방 그 정도 될. 오요 꽤 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고 예, 책상이 앞에 소파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석님 밑에 비서관이 비서관들하고 몇 명 있습니까? 민정 비서관. 4명, 제가 있을 때 4명이 네 명. 있었는데 그럼 4명은 이 방 바깥에 예, 다른 본인들 방이 따로 이제 조그만하게 또 이렇게 조그마한 있죠. 방들이 따로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방은 이제 혼자 예, 예, 쓰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비서는 비서는 바로 부속실은 이제 바로 부속실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문 열고 열면, 나가야죠. 예, 예. 그러면 여기 민정수석실 안에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CCTV도 없죠. 아이 그럼요. CCTV 없고. 야, 그럼 거기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곽 제가 의원님이 있을 때 민정수석일 때 하나 있었는데요. 컴퓨터 예, 하나 놓고. 예, 컴퓨터 하나 놓고 이제 예. 야, 사모폰도 있고 하고 또 옆에 휴대폰 놓고 그게 SNS 예, 하고. 우리 야, 그 진짜. 외부 정권 관련사 이런 것들은 이제 차단이 저희들 때는 차단이 돼 있어서 네. 이제 그건 이제 못하도록 이제 저 주식 거래 같은 거는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정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모펀드를 이렇게 막 그 뭐 가입해도 되고 막 들어가 있고 한데도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이 정부가 지금 제대로 이 기능을 사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영역은 제대로 이게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죠. 고위공직자가 업무 외에 말하자면 이런 주식이라든 사모펀드 이걸 업무 시간에 하는 걸 감독해야 될 게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지금 솔선해서 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야, 우리 SNS 활동도 네. 본인이 다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은 업무 해야지. 시간에 다른 본인한테 주어진 업무를 하도록 하고 네. 다른 일에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거 이런 거에 이제 관여하거나 게재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못하게 이제 제재하고 뭐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본인이 게 해야 될 본인이 사람이에요. 해야 될 그게 그런데- 민정수석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반 회사도요, 예. 이메일 같은 거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업무 이외의 이메일,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야 뭐 무슨 뭐 오늘 뭐 이따가 뭐 먹으러 갈까 뭐 이거 못하게 해요. 못-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 전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아니 일반 회사도 아니고 청와대 수석이 자리에서 그것도 민정수석이 야 이건 해도 그렇죠. 그 이번에 이제 장관 청문회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 하고 있냐, 뭐 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참 드러나서 그나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기 전에 이게 다 드러났어요. 예. 그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났으면은 묻혔으면은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그나마라도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해안이 있는 건 이거는 인정합니다. 아이고 참. 이런 부분이 이제 네. 지금이라도 네. 다 드러나서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실상이 어떤 거였냐. 지금 이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대 정무수석 하셨던 분이 네. 그 돈 받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요. 1심에서 실형 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뭐. 대변인 예. 문제됐죠. 대변인도 문제됐죠. 예, 민정수석 이러고 다니죠. 예. 뭐 사모펀드 하고 다니죠. 예. 그다음에 저 인사수석 밑에 균형비서관 예.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예. 그렇죠. 기소됐죠. 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뭐 비서관들 정치자금법이니 뭐니 뭐 아유, 그건 또 수도 없이 많고. 예. 그 이런 이 민낯이 네.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이런 일이 그 네.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조국 후보 통해서 네. 드러났죠.